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스크림도 비건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긴 한데 빈과업계가 이런 비건 아이스크림을 내놓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K 아이스크림이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빙그레는 지난해 식물성 메로나를 수출 전용 상품으로 제작해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유가 안 들어간 이 식물성 메로나를 만들어 수출하나 봤더니요. 네. 유럽 지역에서는 수입 유제품에 높은 비관세 장벽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메로나는 탈지 분유 대신 식물성 원료인 오트, 기리를 사용해 원래 맛을 최대한 구현했다는 설명입니다. 작년 5월 호주를 시작으로 유럽과 캐나다 등에 수출되고 있고요. 이런 노력 때문일까요? 식물성 메로나의 상반기 유럽 수출액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빙그레는 향후 식물성 아이스크림 라인업을 확대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롯데 웰푸드 나뚜루 비건 아이스크림은 2020년 국내에서 처음 비건 인증을 받았는데요. 우유나 계란 대신 식물성 원료인 코코넛 밀크와 캐슈넛 페이스트, 천연 구화검 등을 사용해 일반 아이스크림과 같은 식감과 맛을 낸 것이 특징입니다. 네, 올해 워낙 더웠어서 빈과업계가 호황이었을 것 같은데 요즘의 빈과업계는 저칼로리 제품 그리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여름 편의점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평균 20% 뛰었다고 합니다. 폭염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저도 올해 너무 더워서 많이 사 먹었습니다. 네. 이 편의점 CU와 GU25는 올해 여름 아이스크림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빈과업계는 장기적인 내수 시장 축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출산 현상으로 어린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로 슈가 등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건 아이스크림 개발 등을 통해 해외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국내 빈과업체의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약 1,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지난해 120조 원 수준에서 2028년 157조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입니다. 이런 AI 범죄를 잡아내는 AI 기술도 있다고요? 네,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딥브레인 AI가 딥페이크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이 논란이 되자 이 솔루션을 각급 학교와 관공서, B2B 기업 등에 1개월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스템에 올리면 5분에서 10분 내로 진위 여부를 판별해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이 밖에도 라온시큐어, 센즈랩 등 딥페이크 관련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정보보안 기업들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논란이 되자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AI로 영상 합성물을 탐지하고 가짜 영상을 추적해 삭제까지 할 수 있는 기술 등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아직 관련 기술이 완성 단계라기보다는 개발 중인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I 기술로 이뤄지는 범죄를 잡아내는 것도 결국 AI의 힘을 빌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시도 AI를 기반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진 영상물을 검출하는 기술 서울 안심 아이를 내년에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24시간 이내에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을 삭제하는 핫라인도 가동합니다. 네, 통신사들도 AI로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텔레콤은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경고 알림을 보내는 기능을 개발 중이고요. LG유플러스는 자체 AI 기술 익시를 바탕으로 개발한 목소리 식별 기술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KT도 관련 AI 기술 개발에 한창인데요. 최근 AI 서비스 개발 관련해서 사내 공모전을 열었더니 이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솔루션이 대상을 탔습니다. KT 전남전북 광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수사 반장팀이 만든 솔루션인데요. 이 솔루션은 통화 음성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후에 AI로 통화 문맥을 파악해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감원의 실제 보이스피싱 녹취록을 기반으로 GPT-4를 파인튜닝해 탐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은 개발 단계라 당장 활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라질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임금체불의 희망퇴직인데 요즘에 힘든 기업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상상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입니다. 요기요가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에 이어 배달앱 3위인 업체인데요. 2011년 창립 이후 첫 희망퇴직을 받는 겁니다. 네. 위대한 상상 측은 어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안내 메일을 발송했는데요. 희망퇴직 대상은 직급지책, 근속연수, 연령에 제한이 없고요. 희망자가 다음 달 2일에서 13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7일까지 퇴직 처리를 마칠 예정입니다. 전준희 위대한 상상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누적된 적자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시장 점유율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은 지난해 65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렵다 못해서 임금을 제때 못 주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좀 제법 큰 건설사인 줄 알았는데 위기를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때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도 든 국내 1호 건설 사업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도 꼽혔던 기업인데요. 삼부토건이 재정 위기를 맞았습니다. 삼부토건은 23일 전 직원에게 급여 지연 공지를 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메일을 통해 회사 사정으로 8월 급여가 금일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직원께 죄송하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연속 임금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장 폐지 위기에도 몰렸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는 48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연간 사상 최대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부토건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반기에만 크고 작은 10여 곳의 건설사가 부도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는데요.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에 힘든 기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인데요.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역대 최대 호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29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도 4천억 원이 더 늘어서 30조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최근 은행권에 금융사고가 잇따랐는데요. 네. 이래 아랑곳하지 않고 이자 수익은 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은행은 117억 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고요. 우리은행은 전임 회장의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임종영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인해 국민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은행들이 이렇게 이자 장사를 하면서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고 결국에 금융감독원이 규제를 강화한다고요? 네,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은행들의 이자 이익이 역대 최대였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 시중은행들이 모두 연간 계획한 대출 총량을 초과하면서까지 이자 장사에 나선 탓입니다. 특히 우리은행은 당초 목표한 수치보다 약 4배에 달하는 대출을 공급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총량 관리에 실패하자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집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어렵거나 금리가 뛰면서 당혹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불효불급한 대출은 억제하라고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중입니다. 네. 특히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할 평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목표치를 기존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구글, 애플 독점 깬다인데 우리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보면은 구글, 애플 사실상 이렇게 두 회사가 독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국내 기업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앱마켓입니다. 원스토어가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섭니다.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사와 네이버의 앱마켓을 통합해 2016년 출범한 토종 플랫폼인데요. 원스토어는 사업 확장 전략으로 하이퍼 로컬라이제이션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및 지역마다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우선 대만 진출을 공식화했고요. 최근 애플로부터 제3자 앱마켓 사업 승인을 획득하고 iOS 버전 원스토어도 개발 중입니다. 네. 원스토어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앱마켓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동진 원스토어 대표는 전 세계 시장을 단일 정책으로 운영하는 애플 구글과 달리 현지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유럽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빅테크 독점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이잖아요. 국내 토종 앱마켓이 선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속속 경제부 김동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